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에 집중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건강 강연이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재앙을 예방하는 일입니다.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배 부분을 만져보세요. 살짝 눌러보십시오.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뭔가 차 있는 느낌이 드십니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간은 지방층에 질식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미 자신은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수백만 명을 가둔 당뇨병의 길로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의사입니다. 여기 한국에서 대사 건강 전문의로 17년을 일해왔으며 서울대학교병원 진료실에서 정말 무서운 일들을 목격해왔습니다. 매주 제 진료실로 들어오는 환자분들이 혈액검사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고 완전히 절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공복 혈당이 당뇨 전 단계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간 수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를 찍어보면 간이 마치 두부처럼 보입니다. 지방간입니다. 너무 늦을 때까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게 만드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방간을 가진 사람들의 85%가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전혀 통증도 없습니다. 피로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간, 즉 몸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기관이 지방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겁나게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간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면 전체 포도당 대사가 무너집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안에 완전한 제2형 당뇨병에 직면하게 되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하며 절단, 실명, 신부전을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악은 질병 자체가 아닙니다. 최악은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나 딸이 일주일에 3번씩 투석병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회사를 쉬어야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밤 낫지 않는 상처가 있는지 발을 확인해야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방이 가능했던 골든타임에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죄책감, 수치심, 무력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비극을 예방하는 것에 대해 깊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한국에서 3,000명이 넘는 당뇨 전 단계 환자들과 함께 일한 17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간 세포에서 지방 침착물을 배출하는 동시에 몸이 포도당을 처리하는 방식을 최적화하기 위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는 3가지 흔한 부엌 재료의 특정 조합이 있습니다. 비싼 건강 보조식품이 아닙니다. 먼 산에서 배송되는 희귀한 약초도 아닙니다. 서울, 부산 또는 어디에 사시든 모든 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 3가지 재료입니다. 이 발견은 기존의 조언으로 실패하는 환자분들을 지켜본 후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더 많이 운동하고 덜 먹고 표준 당뇨병 식단을 따랐지만 여전히 간지방은 거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혈당은 계속 높아졌습니다. 뭔가 빠진 조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대의학이 간과하고 있는 근본적인 무언가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찾았습니다. 담즙 흐름, 지방 처리, 그리고 인슐린 민감성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제 환자분들에게 이 특정 영양소 프로토콜을 시행하기 시작했을 때 결과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간 지방이 몇 주 안에 최대 40%까지 감소했습니다. 공복 혈당 수치가 건강한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삶이 변화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몸의 자연 해독 경로를 활성화하는 정확한 아침 루틴을 공유하겠습니다. 간 기능을 극대화하는 정확한 타이밍과 조합을 공개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는 초기간 우려의 경고 신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건강한 혈당 수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오일 리셋 프로토콜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여러분의 간이 정확히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따라왔던 일반적인 조언이 왜 모든 것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의사입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대사 건강 전문의이며 지난 17년 동안 혈당 검사 결과를 떨리는 손으로 들고 겁에 질려 저를 찾아온 환자들과 직접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그 비싼 당뇨병 약이나 아무도 따를 수 없는 복잡한 식단 계획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제 말을 들으시면서 뭔가 해보셨으면 합니다. 몸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세게 눌러보십시오.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약간 부어있거나 불편한 느낌이 드십니까? 만약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제가 하는 모든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방금 느끼신 그 불편함은 간이 보내는 조난 신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이 신호, 이 경고는 여러분이 제2형 당뇨병을 향해 곧장 걸어가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의사로서 저를 겁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자신의 간이 이미 지방으로 막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환자 43명을 봤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43명입니다. 그들은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조용한 재앙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간 세포가 지방 침착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고 이것이 당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능력을 질식시키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6개월에서 2년 안에 당뇨병 환자가 될 것입니다. 설탕 때문이 아닙니다. 탄수화물 때문이 아닙니다. 간이 너무 막혀서 인슐린이 더 이상 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의학의 가장 큰 거짓말은 당뇨병이 췌장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뇨병은 간에서 시작됩니다. 간은 필터이자 공장 역할을 해야 합니다. 독소를 걸러내고 에너지를 저장하며 혈당으로 들어가는 당의 양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간에 지방이 쌓여 막히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췌장에서 만들어진 인슐린이 세포와 제대로 소통할 수 없게 됩니다. 혈당은 높게 유지됩니다. 활력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의사는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처방전을 써줍니다. 저는 이 진실을 교과서가 아닌 제 병원에서 발견했습니다. 5년 전 박 여사라는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64세의 그분은 수원에서 딸과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118이었습니다. 의사는 당뇨 전 단계라고 말하며 식단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분은 절망했습니다. 남편이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기에 같은 운명이 두려워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 정밀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진짜 범인을 찾았습니다. 간에 지방 침착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창백하고 부어 보였습니다. 간이 질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박 여사께 충격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분간 탄수화물 계산은 잊으세요. 먼저 간에서 지방을 빼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혈당이 저절로 정상화될 것입니다. 그분은 제가 외국어를 하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부엌에 이미 있는 3가지 재료를 사용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12주 후 박 여사가 재검사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92로 떨어졌습니다. 92입니다. 간 수치는 정상이었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간 지방이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활력이 넘쳤습니다. 약은 전혀 복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간의 자연 치유 능력을 깨운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무시되어 온 과학입니다. 이제 지금 당신의 간이
조용히 지방에 잠기고 있는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설명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해서 끝까지 들으시면 유료 전문가의 90%보다 당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간은 단지 복부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장기가 아닙니다. 매 초마다 독소를 걸러내고 담즙을 생산하며 당뇨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당신이 섭취하는 모든 그램의 당과 지방을 몸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조절하는 중앙처리 공장입니다. 하지만 간세포가 지방 침착물로 막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간세포를 수천 개의 작은 공장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각 공장에는 지방을 포장하고 내보내는 일을 담당하는 작업자들이 있습니다. 이 공장들이 압도당하면 지방이 세포 안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간 지방증이라고 하지만 그 복잡한 용어는 잊으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간세포가 지방으로 꽉 차면 인슐린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 인슐린 저항성이 시작됩니다. 저는 지난 17년 동안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서 이 패턴을 봤습니다. 진행 과정은 항상 같습니다. 먼저 간에 지방이 쌓입니다. 그 다음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혈당이 오르기 시작하고 18개월 안에 제2형 당뇨병 진단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전체 연쇄 반응은 황금 시간 동안 잡으면 멈추고 심지어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황금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공복 혈당이 110에 도달하기 전의 기간입니다. 지금 당신의 공복 혈당이 95에서 109 사이라면 위험지대에 있지만 동시에 개입이 마법처럼 효과를 발휘하는 황금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봄에 저를 찾아온 분당의 68세 박 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복 혈당이 103이었습니다. 아직 당뇨는 아니었지만 간 수치가 높았고 초음파 검사 결과 중등도의 지방간을 보였습니다. 언니가 막 인슐린 주사를 시작했기에 무척 두려워하셨습니다. 박 여사는 막 결혼한 딸에게 짐이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박 여사께 제가 오늘 공유하는 바로 그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4주 만에 간 수치가 30% 떨어졌습니다. 12주 만에 공복 혈당이 87로 내려갔고 재검사 초음파에서 간 지방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은 단 한 알도 먹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제가 공개할 정확한 조합으로 매일 아침 3가지 특정 재료를 드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해결책을 드리기 전에 시기가 왜 그토록 절실하게 중요한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간은 전통 의학 원리에 따르면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가장 깊은 회복 작업을 하는데 이는 현대 생체식의 연구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 회복을 위한 준비는 깨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밤새 금식한 후 깨어났을 때 간은 독특한 대사 상태에 있습니다. 저장된 글리코겐을 분해하고 심지어 단백질로부터 새로운 포도당을 만들어 수면 중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특정 영양소가 지방 저장을 촉발하거나 지방 연소와 세포 정화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어난 후 30분 이내에 이 황금 시간대를 망칩니다. 빈속에 커피를 마셔 코르티솔을 급증시키고 간을 스트레스 모드로 몰아넣습니다. 또는 단빵이나 정제 탄수화물을 먹어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세포에 더 많은 당을 넘치게 합니다. 이것이 제가 모든 환자에게 말하는 이유입니다. 아침에 입술에 처음 닿는 것이 그날 하루간이 치유될지 악화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공개하려는 3가지 재료는 간세포에서 자가포식이라는 것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담즙 흐름을 개선하기 때문입니다. 담즙은 간에서 생성되는 진한 녹색 액체로 지방을 소화시킵니다. 담즙이 제대로 흐르면 간은 실제로 저장된 지방 침전물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담즙이 걸쭉해지고 흐름이 느려지면 지방이 점점 더 빨리 축적되어
간세포가 더 이상 기능할 수 없을 때까지 간세포를 질식시킵니다. 이제 이간 회복 프로토콜의 세 번째 핵심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지에만 집중하고 언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영양소를 받아들이기 위해 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완전히 무시합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이 타이밍 문제가 바로 지방간을 스스로 되돌리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의 82%가 전혀 결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것을 황금 시간대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간에는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최고조에 달하는 자연적인 해독 주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이 축적된 지방과 독소를 밀어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아침 식사를 하면 이 정화 과정의 문을 꽝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간이 해독을 멈추고 대신 소화를 시작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아침 활성화 순서를 개발한 이유이며 여러분은 이것을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눈을 뜨는 순간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정확히 3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온도가 중요한 이유는 찬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실제로 담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물은 좋게 들리지만 조기 소화 효소 분비를 유발합니다. 체온과 같은 미지근한 물은 시스템으로 직접 미끄러져 들어가 부드러운 강처럼 작용하여 가니 밤새 생성한 담즙을 씻어냅니다. 정확히 30분을 기다리세요. 이 시간 동안 간은 적극적으로 지방 침전물을 소화관으로 펌프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제 30분 후에 제가 간 활성화 트리오라고 부르는 것을 섭취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언급한 세 가지 주방 재료가 특정 조합으로 결합되어 따로 먹을 때보다 효과를 7배 증가시키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재료는 중간 크기의 토마토 1개, 다진 것입니다. 토마토 주스가 아닙니다. 익힌 토마토도 아닙니다. 생신선한 토마토입니다. 생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간 지방세포에 결합하여 수용성으로 만들어주는데 이는 붙어있는 대신 실제로 배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재료는 간 참깨 1큰술입니다. 직접 갈아야 합니다. 미리 간 참깨는 2주 이내에 세사민 함량의 60%를 잃습니다. 세사민은 간의 지방 연소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화합물입니다. 세 번째 재료는 연두부 반모, 약 100g입니다. 두부의 특정 아미노산 프로필은 저장된 지방을 방출한 후 세포막을 재건하는 데 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제공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섞으세요. 꼭 필요하다면 천일염을 아주 조금 넣어도 되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기름도, 소스도, 설탕도 안 됩니다. 이 혼합물을 10분에 걸쳐 천천히 드세요. 철저히 씹으세요. 이것은 경주가 아닙니다. 다음 4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이 조합은 간 자가포식이라고 불리는 것을 유발합니다. 간세포는 손상된 부분과 축적된 지방을 에너지로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쌀이나 빵과 같은 일반 아침 식사를 하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탄수화물은 자가포식을 즉시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특정 조합은 필수 영양소를 제공하면서도 몸을 지방연소 모드로 유지합니다. 저에게 한 환자가 있었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는 67세 여성인 박 씨였습니다. 그녀는 간 효소 수치가 정상 범위의 3배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의 담당 의사는 그녀가 당뇨병 진단을 받기 6개월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간은 지방으로 너무 막혀서 부풀어 올라 횡격막을 밀어내어 호흡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아침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약물은 없었습니다. 단지 이 순서만 따랐습니다. 21일 후 우리는 다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간 지방은 38% 감소했습니다. 그녀의 공복 혈당은 112에서 94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3번씩 일어나 소변을 보지 않고 마침내 밤새 잘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빈번한 야간 배뇨는 간이 제대로 걸러낼 수 없어서 신장이 과도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을 가끔씩만 할 수는 없습니다. 5일하고 주말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간이 지방 저장 프로그래밍을 재설정하려면 최소 21일 연속으로 일관된 신호가 필요합니다. 단 이틀만 놓쳐도 1일차로 되돌아갑니다. 이제 주에 깊게 들어보세요. 저는 여러분의 간세포에서 지방 침전물을 배출하는 정확한 아침 순서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2,000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사용한 정확한 프로토콜이며 한 가지 중요한 원칙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재료 자체보다 더 중요합니다. 간은 24시간 주기로 작동합니다. 아침 5시에서 7시 사이에 간은 최고 해독 시간대에 있습니다. 이때 담즙 생산이 가장 높은 지점에 도달합니다. 이 시간대에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본질적으로 물이 흐르려고 할 때 배수구를 막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조합을 먹으면 제가 3중 작용 세척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 단 몇 주 만에 간 지방의 최대 40%를 제거합니다.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렇습니다. 이 정확한 순서를 따르기 바랍니다. 단계를 건너뛰지 마세요.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1단계 일어나는 순간 양치하기 전에 정확히 3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온도가 중요한 이유는 찬물은 간에 충격을 주고 담즙 흐름을 늦추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물은 위벽을 자극합니다. 체온과 같은 미지근한 물은 저항 없이 간이 세척 과정을 시작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15분을 기다리세요. 필요하면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이 15분 동안 여러분의 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담즙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담낭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15분 후에 이 조합을 드십시오. 중간 크기 사과 1개를 조각으로 자르고 그 위에 간 아맛이 정확히 1스푼을 뿌리고 옆에 생 아몬드 6알을 놓으십시오. 왜 정확히 이 조합일까요? 사과에는 펙틴이 들어있어 간의 지방 분자와 결합합니다. 아마씨는 간 염증을 줄이는 오메가3 지방산을 제공합니다. 아몬드는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 호르몬은 간에게 지방을 저장하지 말고 태우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과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아몬드를 드셔야 합니다. 아몬드의 지방이 도착하기 전에 펙틴이 위벽을 코팅해야 합니다. 순서를 바꿔서 드시면 70%의 효과를 잃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 조합을 드신 후 정확히 30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런 다음 제가 간 세척 음료라고 부르는 것을 준비하십시오. 레몬 1개를 통째로 가져다가 컵에 짜 넣으십시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티스푼을 넣으십시오. 미지근한 물 200ml를 넣으십시오. 잘 저어서 한 번에 다 마시십시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아침에 올리브 오일이라니 이상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빠르게 간 우려를 뚫는 비결입니다. 레몬의 구연산과 올리브 오일의 단일불 포화지방산의 조합이 강력한 유화 효과를 만듭니다. 간세포를 덮고 있는 지방 침전물을 분해하고 소화계를 통해 배출되도록 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두 번 시도하고 기적을 기대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입니다. 재설정이 시작되는 것을 보려면 정확히 1연속으로 이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5일 후
여러분의 간은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할 만큼 충분한 우려를 제거할 것입니다. 강남에서 오신 6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지방간과 당뇨 전 단계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124였습니다. 정확히 이 아침 프로토콜을 단 3주 동안 따르신 후 혈당이 97로 떨어졌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15년 동안 그분과 함께했던 완고한 뱃살이 빠졌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몸과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해독 리듬과 함께 작동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이 프로토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이 단계들을 적으십시오. 오늘 밤 주방 조리대에 놓아두어 아침에 제일 먼저 보이도록 하십시오. 이제 의학적 기적처럼 함께 작용하여 간 지방을 씻어내고 당뇨병이 시작되기 전에 멈추는 3가지 주방 재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에 깊게 들으십시오. 순서와 타이밍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재료는 여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 고개를 저으시는 것을요. 맛이 끔찍하죠. 하지만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주에는 차란틴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천연 열쇠처럼 작용하여 간세포를 열고 갇힌 지방이 빠져나올 수 있게 합니다. 여기 서울제 진료실에서 여주 섭취 전후의 간 지방 비율을 측정해왔습니다. 감소 효과가 놀랍습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드셔서는 안 됩니다. 생으로 먹거나 살짝 쪄서 아침 공복에 제일 먼저 드셔야 합니다. 고온에서 요리하면 필요한 효소가 파괴됩니다. 여주 반개를 얇게 썰으십시오.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십시오. 네, 씁니다. 그 쓴맛이 바로 약효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료는 생마늘입니다. 익힌 마늘이 아닙니다. 마늘 가루도 아닙니다. 생마늘 쪽을 으깨서 섭취하기 전에 정확히 10분을 쉬게 하십시오. 왜 10분일까요? 마늘을 으깨면 알리이나제라는 효소가 활성화되어 알리신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알리신은 간에서 담즙 생성을 자극하는 화합물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시오. 담즙은 간에서 지방을 씻어내는 비누입니다. 담즙 흐름이 충분하지 않으면 지방이 막힌 배수구의 기름처럼 축적됩니다. 중간 크기 마늘 2쪽이 필요합니다. 칼등으로 으깨서 도마 위에 10분 동안 놓아두었다가 물과 함께 삼키십시오. 강남 환자분들에게 타이머를 맞추라고 말씀드립니다. 정확히 10분입니다. 5분도 아니고 15분도 아닙니다. 10분이 최대 알리신 형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 번째 재료가 가장 놀랍습니다. 녹차인데 여러분이 마셔왔던 방식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녹차를 너무 뜨겁게 마시는데 이렇게 하면 간의 지방연소 효소를 활성화하는 화합물인 카테킨이 파괴됩니다. 물 온도는 정확히 70도에서 80도 사이여야 합니다. 온도계 없이 어떻게 측정할까요? 물을 끓인 다음 컵에 담아 정확히 7분 동안 식히십시오. 그런 다음 녹차 잎이나 티백을 넣으십시오. 3분만 우리십시오. 여주와 마늘을 드신 후 30분 뒤에 마시십시오. 왜 30분일까요? 이 타이밍이 여주와 마늘이 먼저 간세포를 준비하여 경로를 열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녹차 카테킨이 청소팀처럼 돌진하여 지방 침전물을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정확한 아침 루틴은 이렇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실온에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15분을 기다리십시오. 여주 조각을 드십시오. 바로 그 후에 10분 동안 시늦깬 마늘을 드십시오. 그런 다음 30분을 기다리십시오. 이 30분 동안 올바른 방법으로 녹차를 준비하십시오. 녹차를 천천히 마시십시오. 그 후 다른 것을 드시기 전에 1시간을 완전히 기다리십시오. 이 순서가 제가 간 세척 연쇄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을 활성화합니다. 각 재료가 다음 단계를 촉발합니다. 여주가 세포를 열고
마늘이 담즙을 만들고 녹차가 지방연소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함께 사용하면 각 재료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10배 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만듭니다. 인천에서 오신 6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간 지방 비율이 32%였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당뇨 전 단계였습니다. 지방간 질환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정확히 이 루틴을 따랐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빠짐없이 이것을 지켰습니다. 단 4주 후 우리는 다시 측정했습니다. 그녀의 간 지방은 19%로 떨어졌습니다. 12주 후에는 11%까지 내려갔습니다. 정상 범위입니다. 공복 혈당은 124에서 96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당뇨병을 완전히 피했습니다. 핵심은 일관성과 정확성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순서, 같은 시간. 이것은 가벼운 건강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포 수준에서 간 기능을 재설정하는 의학적 프로토콜입니다. 이제 지금 당장 여러분의 간을 조르고 있는 지방 침전물을 씻어낼 정확한 5일 리셋 프로토콜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에서 2,000명 이상의 당뇨 전 단계 환자들에게 사용한 정확한 방법이며 결과가 스스로 말해줍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의 몸에 자연적인 해독 경로를 활성화하는 정확한 시간, 정확한 양, 정확한 조합을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1일차는 여러분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양치질하기 전에,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찬물은 간에 충격을 주고 담관을 수축시킵니다. 뜨거운 물은 혈관을 너무 빨리 확장시킵니다. 체온 정도의 미지근한 물은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담즙 흐름을 부드럽게 자극합니다. 30분 후 첫 번째 간 정화 조합을 드십니다. 중간 크기 토마토 하나를 4등분으로 자릅니다. 간 아마씨 가루 2큰술, 찐 브로콜리 작은 그릇 하나. 토마토를 익히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튀기지 마십시오. 생토마토의 라이코펜과 아마씨의 오메가3 지방산이 결합되어 몇 시간 내에 간 세포의 지방 침전물을 녹이기 시작하는 시너지 효과를 만듭니다. 1일차 점심에는 반드시 쓴맛 나는 채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구할 수 있다면 민들레 잎을 드십시오. 없다면 치커리나 엔다이브를 드십시오. 쓴맛은 단순한 맛이 아닙니다. 그것은 간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쓴 성분이 혀에 닿으면 소화효소와 담즙 분비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간은 이 신호를 기다려왔습니다. 현대 식단은 너무 달고 너무 짭니다. 우리가 식사에서 쓴맛을 제거했기 때문에 간이 제대로 해독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생마늘 한쪽을 곱게 다져서 채소에 섞으십시오. 마늘에는 알리신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독소를 배출하는 간 효소를 활성화하는 황화합물입니다. 2일차부터 4일차까지 이 아침 루틴을 빠짐없이 반복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30분 후 토마토 아마씨 브로콜리 조합. 하지만 이제 매일 오후 3시에 제가 앞서 언급한 세 번째 중요한 재료를 추가합니다. 생호두 한 줌, 정확히 7개에서 9개, 10개가 아닙니다. 15개도 아닙니다. 7개에서 9개입니다. 이 개수일까요? 이 양이 소화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지 않으면서 담즙 구성을 최적화하는데 필요한 정확히 적절한 비율의 다가불포화 지방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견과류는 소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너무 적으면 충분한 효과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러한 음식을 무작위로 먹고 아무 변화가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간은 일주기 리듬으로 작동합니다. 담즙 생산은 이른 아침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지방 대사는 오후에 가장 활발합니다. 이러한 특정 조합을 이러한 특정 시간에 먹음으로써 여러분은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업하는 것입니다. 5일차가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환자들은 오후에 에너지 저하가 사라진다고 보고합니다. 머릿속 안개가 걷힙니다. 지속적인 갈증이 줄어듭니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간이 다시 효율적으로 포도당을 처리하기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지방 침전물이 분해되고 있습니다. 인슐린 수용체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일 프로토콜은 치료법이 아닙니다. 재설정입니다. 이 5일 후에는 제가 70대 30 규칙이라고 부르는 것을 유지해야 합니다. 식사의 70%는 이러한 간 지원 재료 중 최소한 하나를 포함해야 합니다. 30%는 여러분이 즐기는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수도승처럼 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간이 당뇨병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타이밍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입니다. 절대로 밤늦게 이러한 정화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 저녁 8시 이후에는 간이 처리 모드가 아닌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밤늦게 이러한 강력한 해독 음식을 먹으면 쉬어야 할 때 간이 일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만듭니다. 아침과 오후가 간 지원을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간 손상은 회복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주 안에 행동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 후에는 지방 침전물이 굳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영구적이 되며 당뇨병으로 가는 길이 거의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호한 제안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건강 조언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야 할 정확한 단계입니다. 첫째, 아침간 플러시 루틴입니다. 일어나는 순간 다른 어떤 것도 입에 넣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차갑지 않게, 뜨겁지 않게, 미지근하게. 온도가 중요합니다. 찬물은 간에 충격을 주고 적절한 담즙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30분 이내에 3가지 재료 조합을 섭취해야 합니다. 간 아마씨 가루 1큰술을 플레인 요구르트에 섞고 이에 호두 반쪽 정확히 6개를 부숴서 올립니다. 이 특정 비율은 간의 자연적인 지방 연소 효소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기존 침전물을 녹이는 오메가3 지방산을 제공합니다. 둘째, 정호 담즙 자극제입니다. 12시에서 1시 사이 간의 해독 주기가 최고조에 달할 때 껍질째 중간 크기 사과 하나를 먹고 즉시 정확히 4분 동안 우린 녹차를 마십니다. 3분이 아닙니다. 5분도 아닙니다. 4분이 시스템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담즙 생산을 촉진하는 최적의 카테킨 농도를 제공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저녁 단백질 섭취 시간입니다.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깨끗한 단백질 60g을 섭취하세요. 이는 대략 손바닥 크기의 두부 3조각 또는 닭가슴살 2개 또는 원하신다면 계란 12개 정도입니다. 이 단백질 섭취는 밤사이 간이 자기 조직을 분해하는 것을 막아주고 잠자는 동안 손상된 간세포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넷째, 중요한 운동 방법입니다. 격렬한 운동은 잊으세요. 그런 운동은 오히려 지친 간에 부담을 줍니다. 대신 매 식사 후 정확히 20분간 걸으세요. 식사 전이 아닙니다. 식사 후입니다. 이 가벼운 움직임은 간 주변의 림프 배출을 자극하고 지방 침착물을 혈류로 밀어내어 처리되고 제거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밤 7시 이후에는 과일 섭취를 중단하세요.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과당이 간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어떤 액체도 마시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간이 해독 작업 대신 수분 처리에 과도하게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담긴 식용유는 즉시 없애세요. 그런 기름은 이미 산화되어 있고 독성 지방으로 간세포에 직접 침착됩니다. 제 환자 중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67세 박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제 병원에 오셨을 때 간 지방 비율이 42%였습니다. 정상은 5% 미만입니다. 계단 한 층을 오르는 것도 쉬지 않고는 거의 오르지 못하셨습니다. 공복 혈당은 118로 공식 당뇨병 진단까지 겨우 4포인트 남은 상태였습니다. 매우 두려워하셨습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께 정확히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약도 없었습니다. 비싼 치료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주방 재료들과 이 시간 조절만이었습니다. 4주 만에 간 지방이 23%로 떨어졌습니다. 8주 만에 11%로 내려갔습니다. 12주 후에는 혈당이 94로 정상화되었습니다. 3개월 후 제 진료실에 들어오셔서 8년 만에 처음으로 산길을 등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간이 스스로 치유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간은 제대로 기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단지 잘못된 시간과 잘못된 조합으로 자신도 모르게 간을 방해해왔을 뿐입니다. 지금 바로 다짐하세요. 저에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건강하고 독립적이기를 바라는 가족에게 이 3가지 식사 시간을 적으세요. 오늘 장보기 목록에 재료들을 적으세요.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예외 없이 이 방법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주세요. 이 정보를 여러분이 아끼는 한 사람과 공유하세요. 배우자, 형제자매, 교회 친구 누구라도 좋습니다. 지금 댓글에 적으세요. 내일부터 간을 보호하겠습니다. 이 다짐, 이 공개적인 선언은 실제로 실천할 가능성을 4배로 높여줍니다. 이것은 동기부여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학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간은 조용히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마침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일 여러분은 행동에 옮깁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낭비하지 마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간을 보호하기 위해 아침 루틴에 3가지 주방 재료 중 어떤 것을 사용하기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박사의 중요한 간 건강 발견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부탁드리며 당뇨병 예방에 관심 있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